안녕하세요. 엔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KT그룹의 KT알파인데요. 이 회사가 정말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과거 사업은 싹 정리하고 이제는 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거듭났죠. 심지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당을 하겠다는 아주 달콤한 약속까지 내걸었거든요. 과연 이 약속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오늘 리포트를 바탕으로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숫자가 엄청나죠? 2025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무려 82%에 가깝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까요? 시장이 지금 KT알파를 주목하는 이유,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전망이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장밋빛 예측, 이 숫자 그대로 믿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KTR 알파, 원래는 ICT랑 컨텐츠 사업을 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 익숙하지만 좀 무거웠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티커머스와 모바일 상품권, 딱 이 두 가지에만 모든 힘을 쏟는 아주 날렵한 커머스 전문가로 변신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KT알파가 어떻게 커머스 강자로 다시 태어났는지, 또 회사를 이끄는 두 개의 성장 인지는 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82% 이익 점프의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물론 최근에 터진 위기나 투자자로서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KT알파가 어떻게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지금의 순도 100% 커머스 기업으로 변신했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과정을 보면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2022년에는 ICT 사업부를 팔았고 2024년에는 콘텐츠 사업부까지 정리했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회사의 역량을 커머스라는 한 곳에 완전히 집중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회사를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돈도 더 잘 버는 구조로 만든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나니 이제 매출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티커머스와 모바일 상품권, 이 두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으로 재편됐습니다. 이제 회사의 모든 힘은 오직 이 두 사업의 시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회사를 움직이는 이 두 개의 핵심 엔진, 티커머스와 모바일 상품권이 도대체 뭐고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버는 사업인지 그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티커머스, 흔히 데이터 홈쇼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 홈쇼핑하고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방송만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직접 다른 상품 정보를 찾아보고 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전통 홈쇼핑은 쇼호스트의 생방송에 모든 걸 거는 방식이라면 티커머스는 녹화된 영상을 틀어주면서 시청자한테 마치 온라인 쇼핑몰처럼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이게 티커머스의 핵심이에요. 한쪽에서는 제품 영상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내가 리모컨으로 카테고리를 막 옮겨다니면서 다른 상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TV를 보면서 동시에 쇼핑을 하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바로 기프티쇼로 유명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커피 쿠폰 보내는 것처럼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B2C 시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KT알파 수익의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 사업, 기프티쇼 비즈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진이 아주 쏠쏠하게 남는 핵심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드디어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영업이익이 82%나 뛸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약속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가 주는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2024년에 246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025년에는 447억 원으로 말 그대로 퀀텀 점프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건 그냥 조금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률,
즉 버는 돈에서 남는 돈의 비율 자체가 6.3%에서 11.2%로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알차게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재고 부담이 적은 수수료 기반 판매에 집중해서 비용 구조를 아주 똑똑하게 바꿨고요. 둘째, 돈 잘 버는 B2B 상품권 사업이 계속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2024년에 일회성으로 나갔던 큰 비용이 2025년에는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 번 돈을 주주들과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창사 이래 첫 현금 배당입니다. 2025년에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이 약 4.3%인데요. 이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이죠. 지금까지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KT알파 앞에 놓인 차가운 현실, 즉 리스크를 정면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2025년 12월 예상치 못했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기프티쇼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서 무단으로 결제가 되는 사고가 터진 겁니다. 물론 회사는 빨리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건으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가장 큰 위협, 바로 신뢰의 문제가 한 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말았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프티쇼라는 브랜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죠. 둘째, 주력 사업인 티커머스 시장 자체가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허가해주면 언제든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기회로 보고 또 뭘 조심해야 할까요? 최종 점검 포인트를 한눈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 표가 핵심입니다. 기회 쪽을 보면 약속한 대로 커머스 사업의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는지, 통합앱이 정말 시너지를 내는지, 그리고 첫 배당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반대로 리스크 쪽에서는 보안 사고의 여파가 얼마나 갈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시장을 흔들지, 그리고 성장세가 꺾인 시장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죠. 결국 KT알파는 이제 막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체질 개선으로 얻은 강력한 수익성과 첫 배당이라는 약속의 힘으로 보안 사고와 치열한 시장 경쟁이라는 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KT알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